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제법 선선하지만 한낮에는 햇살이 여전히 따갑습니다. 포항과 경주에 내려진 폭염주의보는 오늘도 이어지겠습니다. 제19호 태풍 솔릭은 목요일에 경북 동해안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도 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포항과 경주에는 폭염주의보가 이어지겠고요. 낮 기온 32도에서 35도 분포로 어제보다 1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하늘에 구름은 많이 끼겠지만 구름 사이로 자외선이 강하게 내리쬐겠습니다. 불쾌지수 역시 매우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현재 태풍 솔릭이 비구름을 몰고 서서히 한반도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내일 오전에는 제주도 남쪽 해상으로 진입하겠고 모레 새벽에는 목포에 진출하겠습니다. 이후에는 한반도를 관통하고 목요일에는 동해상으로 빠져나가겠습니다. 목요일에서 금요일 사이에는 강한 비바람과 함께 해일 피해가 우려되고 있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 32도, 영덕과 포항이 34도, 경주가 35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구름 많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29도, 독도 28도입니다. 동해상은 대체로 구름 많이 낀 가운데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2.5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2m로 일겠습니다. 태풍의 영향권에 드는 목요일에는 기온이 떨어지겠고요. 이후에는 32도 안팎의 평년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포항시가 출연한 산하 기관장을 퇴직 공무원이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시청 인사에서도 선거를 도운 사람이 요직에 등용돼 인사가 선거 보훈용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기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시와 포스코, 포스텍 등 지역 19개 기업이 공동 출자해 지난 2000년 출범한 포항 테크노파크, 벤처기업 창업을 지원하고 산학연 R&D 인프라를 바탕으로 철강 위주에서 산업구조를 고도화, 다변화하기 위해 설립돼 지금까지는 대부분 이공계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 원장을 맡아왔습니다. 그런데 이강덕 시장이 이사장인 포항 테크노파크는 지난 17일 이사회에서 이점식 전 남구청장을 원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이점식 신임 원장은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이 시장 캠프를 진두지휘한 사람으로 공모 과정에서 내정설이 파다했습니다. 공공주차장과 체육시설, 복지회관 등을 운영하는 포항시 시설관리공단과 지난 4월 출범한 포항시 청소년재단, 포항시 장학회 수장들도 모조리 퇴직 공무원으로 채워졌습니다. 시청 내부 인사도 말이 많습니다. 지난해 7월 첫 시행된 3급 정무특보에 퇴직을 4년 남겨둔 이원권 당시 자치행정국장이 임명됐습니다. 이 특보는 1년 임기를 채우지 못한 채 지난 4월 돌연 자진 사퇴하고 이 시장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았다가 최근 정무특보에 다시 기용됐습니다. 비서실장도 이 시장 취임 당시 첫 비서실장을 또다시 기용했다가 선거가 끝난 뒤 국장으로 승진됐습니다. 인사는 시장의 고유 권한이고 공무원 출신자가 일을 더 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 유치에 사활을 건 포항시가 기업인 등 전문가는 외면하고 공무원만 우대한다면 공무원들이 선거판을 기웃거리는 볼썽사나운 문화가 정착될 수도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경북 동해안 5개 자치단체장들은 어제 상생협의회를 열고 남북교류 협력 시대를 맞아 포항 삼척 고속도로와 동해선 전철화 사업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시장 군수들은 또 월성원전 1호기 폐쇄와 신한울 원전 3, 4호기 및 천지원전 백지화로 지역 경제가 타격을 입는 데에 대해 공감하고 정부를 상대로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오징어 어획 부진 대책과 경북도 환동해 지역본부 기능 강화, 경북지방구토관리청 신설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3일 동안 금강산에서 이뤄질 제21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 경북에서는 4명이 상봉단에 포함돼 북한에 있는 가족을 만났습니다. 상봉단은 어제 오후 3시 금강산 호텔에서 북측 가족과 첫 단체 상봉을 했고 저녁에는 북측의 주최로 환영 만찬을 가졌습니다. 내일 마지막 날은 작별 상봉 후에 오후에 속초로 돌아옵니다. 안압지로 알려진 경주 동궁과 월제는 건물터 주변에 돌로 만든 정교한 수로가 깔려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단순한 배수로로 알려져 왔는데 건물 화재를 진압하기 위한 첨단 소화전이라는 주장이 학계에서 제기됐습니다. 김철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건물과 연못이 조화를 이루고 야경이 아름다운 동궁과 월지. 건물터 주변에 화강암으로 만든 신라시대 수로가 100여 미터쯤 남아 있습니다. 안내판에는 빗물이 흐르도록 만든 배수로라고 적혀 있지만 실제로는 소화용 배수로라는 학술 논문이 나왔습니다. 사용된 화강암의 길이가 1m 이상으로 길어 누수를 최소화했고 수로의 너비와 깊이를 봐서 한꺼번에 여러 명이 바가지로 물을 퍼낼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여기 물이 계속 흐른다면 건물 바로 있기 때문에 연못에서 폴리는 것보다는 화재 초기 진압에는 상당히 도움이 되으리라. 단순한 배수로라면 물을 가둘 수 있는 물막이 홈이 필요하지 않고 보행에 지장을 주고 경관을 해치는데도 핵심 건물 주변에 배수로를 만든 것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고적 답사를 왔다가 수로 홈을 막는 장치를 보고 연구를 한 결과 단순한 배수로가 아닌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인근에선 지난해 돌로 만든 신라시대 수세식 화장실 유구가 확인된 적이 있어 화재 진압용 배수로가 검증되면 신라의 앞선 문화를 알 수 있는 또 다른 사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제19호 태풍 솔릭이 북상하면서 오는 23일쯤 태풍의 오른쪽에 위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북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는 긴장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태풍의 오른쪽은 편서풍의 힘까지 더해져 거센 바람이 불게 되는데 이번 태풍은 최대 풍속 시속 140km 안팎의 강풍과 많은 비를 몰고 한반도로 접근하고 있어 각종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울릉도는 해마다 강력한 태풍과 폭우가 휩쓸고 지나가 큰 피해를 보고 있으며 2005년 태풍 매미 때에는 섬 전체가 초토화되는 막대한 피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경북 지역에서 올해 4월 초에 발생한 이상 저온 피해 농작물에 대해 재해복급이 351억 원이 확정됐습니다. 재원은 국비 245억 원, 도비 52억 원 등으로 시군별로는 포항이 14억 원, 경주 4억 7천만 원 등입니다. 도는 예비비 사용 승인을 받아 시군에 교부하고 피해 농가에 복구비를 조속히 지급할 계획입니다. 최악의 폭염으로 송이 생산도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전국 최대 생산지인 영덕에서 다음 달 초순부터 송이 채취가 시작됩니다. 영덕군은 1,800여 헥타르의 군유림 송이 채취권을 해당 마을에 양유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다음 달 17일부터 송이 장터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영덕군은 기록적인 폭염으로 송이 생산이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태풍이나 적당량의 비가 내릴 경우 예년 수준의 생산량을 유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역대급 폭염이 한 달 이상 이어지면서 고추 수매가가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뛰어올랐습니다. 아직 2, 3차 수확이 남아있어 앞으로의 폭염이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이정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역대 최강의 폭염이 한 달 이상 이어지면서 첫 수확량과 상품성은 크게 떨어졌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양이 반이 줄은 것 같아요. 왜요? 가물어가지고요. 이 때문에 올해 초반 고추 가격이 초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국 유일의 고추 전문 공판장인 서안동 농협 고추유통센터에서 이달부터 거래된 건고추 600g 한 근 가격은 평균 14,000원, 홍고추 가격도 1kg에 평균 3,500원, 지난해의 2배 수준입니다. 전국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영양에서는 고추 수매가가 특등이 킬로그램당 4,200원이나 됐습니다. 8월 1일부터 8월 한 10일까지는 평균 600g 한 근에 한 15,000원 정도 갔었는데 지금은 평균 12,000원 정도 거래되고 있습니다. 초기 물량이 쏟아져 고공행진은 주춤합니다. 물대기 시설이 잘 돼 있는 대규모 고추밭은 작황이 좋아 생산량이 오히려 늘었기 때문입니다. 향후 고추 가격의 변수는 앞으로의 폭염과 강우에 달렸습니다.
낮에는 잎이 이렇게 고는 증상이 발생하거든요. 꽃도 많이 피지는 않더라고요. 비가 계속 오고 이어진다 그러면 환수시설이 안 되는 밭 같은 경우에는 수량적으로 영향을 좀 많이 받겠죠. 다음 달부터 10월까지 이어질 2, 3차 수확 물량에 따라 고추 가격은 달라질 거로 예측됩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는 지난 4월 마을 주민들이 먹으려던 고등어 추어탕에 농약을 넣어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68살 이모 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살인범죄는 중대범죄로 비록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이 씨는 포항시 남구 한 마을의 전직 부녀회장으로 지난 4월 21일 회원들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마을 사람들이 먹기 위해 조리해둔 고등어 추어탕에 농약을 넣은 혐의입니다. 울진군 의료원 직영 장례식장의 한 여직원이 지난해 상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해당 간부를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여직원은 지난해 4월 경주에서 장례 지도사 교육 수료 회식을 마친 뒤 숙소에서 간부로부터 강제로 성추행을 당했다며 지난달 경주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울진 의료원은 현재 해당 간부를 업무에서 배제시킨 상태로 경찰의 수사 결과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인사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주경찰서는 인터넷 가짜 결제 사이트를 통해 20여 명으로부터 2,5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외국인 24살 N씨를 구속했습니다. 불법 체류 상태인 N씨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에어컨과 스마트폰 등 전자제품을 헐값에 판다고 속이고 가짜 결제 사이트로 접속하도록 유도해 대금만 가로채고 물건을 보내지 않은 혐의입니다. 홈쇼핑을 보면 29,900원, 49,900원짜리 상품 자주 보실 텐데요. 대구시가 추진하는 토목공사 중에서도 490억 원짜리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500억 원을 넘기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자세한 속사정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시는 앞산 관광명소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는 2021년까지 490억 원을 들여 앞산 전망대를 확장하고 산정광장과 한옥형 숙박시설, 관광지형 숙박시설과 관광지형 정원 등을 만든다는 겁니다. 대구시는 지난 2016년 처음 이 사업 계획을 세울 때는 모두 580억 원이 든다고 계산했습니다. 하지만 반년 뒤 행정안전부에는 490억 원이 든다며 승인을 받았습니다. 워터가든과 앞산 진입로 확충 공사, 한국형 숙박시설의 공사비 단가를 줄이고 땅 매입비와 예비비까지 모두 90억 원을 뺀 겁니다. 총 사업비가 500억 원이 넘는 신규 투자 사업은 중앙정부의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요. 감사원은 대구시가 이를 피하기 위해 사업비를 490억 원으로 낮춘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앞산 관광자원화 사업은 경제적 효과의 근거가 불투명하고 축구장 420개를 더한 넓이가 훼손된다며 환경단체가 반대해 왔습니다. 세계적인 추세 내지는 전국적인 추세도 산이나 이제 강의 자연성을 회복시키는 것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시대를 역행하는 그런 개발 사업을 시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 대구시는 계획 검토 과정에서 일부가 축소됐고 일부 항목은 빼도 되는 줄 알고 잘못 뺐다고 해명했습니다. 보상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다 국유지 안에 있는 국유지 안에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보상비는 저희가 별도로 보상비 드리는 게 없어 물론 총사비에서 빠져 있거든요. 감사원은 대구 대표도서관 건립사업 역시 공사비와 보상비, 용역비 등에서 처음 계획보다 49억 8천만 원을 뺀 498억 원으로 맞춰 중앙정부 타당성 조사를 피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해양경찰 창설 65년 만에 첫 여성 서장으로 박경순 울진해양경찰서장이 어제 취임했습니다. 박경순 신임 서장은 지난 1986년 해경 역사상 첫 여경으로 임용돼 경비안 부함장과 동해지방해양경찰청 기획운영 과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포항 출신의 장경식 경북도의회 의장이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제16대 전반기 수석 부회장에 선출됐습니다.
장 의장은 그동안의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지역과 정당을 초월해 지방자치법 개정, 지방의회법 신설 등 지방자치의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월성원자력본부는 어제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인근 지역의 대학생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과 학자금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대상은 월성원전 인근 지역인 동경주 세계읍면에 3년 이상 실제로 거주한 주민의 자녀로 자세한 사항은 월성원자력본부에 문의하면 됩니다. 유명 아르바이트 포털 사이트의 기업을 사칭해 구인 공고를 낸 뒤 지원자들의 개인정보만 빼내 잠적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수십 명에 이르는 피해자들은 개인정보를 고스란히 사기단에 전달했습니다. 박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의 한 홈페이지 제작 전문 업체에 아르바이트를 물어보는 전화가 빗발칩니다. 하지만 이 업체는 구인 광고를 낸 적이 없습니다. 누군가 이 업체 명의와 사업자 등록증을 도용해 유명 구인 사이트에 광고를 낸 겁니다. 그런 불법적인 회사에 연루되고 또 그렇게 취약한 회사라고 이미지화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난 17일 유명 구인 사이트에 사무 보조 아르바이트를 모집한다는 광고가 떴고 수십 명이 지원해 합격 문자까지 받았습니다. 이후 인터넷 메신저로 신분증, 복사본 등 개인 정보를 요구했습니다. 주민등록증 앞면, 뒷면 다 찍어서 보내라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때부터 너무 느낌이 이상했어요. 그래서 제가 개인 정보를 받은 뒤에는 지원자들과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개인 정보를 고스란히 전달한 사람만 수십 명에 이릅니다. 계좌번호라든지 체크카드 이런 거 있으면 제가 아예 보내지도 않았죠. 근데 신분증은 워낙 편하게 요구하다 보니까. 피해자들이 문자를 받은 번호로 직접 전화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이렇게 유출된 개인정보는 대포통장 발급, 각종 피싱 범죄 등에 악용될 수 있어 피해자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 외주파트너사협회가 협력사협회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협회는 최근 임시이사회를 열고 부정적이고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온 기존 명칭을 포스코 포항제철소 협력사협회로 변경하기로 의결했습니다. 포항제철소 협력사협회는 제철소 내 조업 지원, 정비, 운송, 청소, 방호 작업 등을 수행하는 57개 회원사로 구성돼 있습니다.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동수 전 청송군수에 대해 검찰이 징역 2년과 벌금 2,400만 원, 추징금 1,2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또 함께 재판에 넘겨진 청송사과유통공사 관계자 5명에 대해서도 징역 1년에서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한동수 전 청송군수는 2014년 12월부터 2년에 걸쳐 청송사과유통공사 관계자로부터 6차례에 걸쳐 1,2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선고 공판은 오는 10월 16일에 열립니다. 오늘도 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포항과 경주에는 폭염주의보가 이어지겠고요. 낮 기온 32도에서 35도 분포로 어제보다 1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하늘에 구름은 많이 끼겠지만 구름 사이로 자외선이 강하게 내리쬐겠습니다. 불쾌지수 역시 매우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현재 태풍 솔릭이 비구름을 몰고 서서히 한반도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내일 오전에는 제주도 남쪽 해상으로 진입하겠고 모레 새벽에는 목포에 진출하겠습니다. 이후에는 한반도를 관통하고 목요일에는 동해상으로 빠져나가겠습니다. 목요일에서 금요일 사이에는 강한 비바람과 함께 해일 피해가 우려되고 있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 32도, 영덕과 포항이 34도, 경주가 35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구름 많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29도, 독도 28도입니다. 동해상은 대체로 구름 많이 낀 가운데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2.5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2m로 일겠습니다. 태풍의 영향권에 드는 목요일에는 기온이 떨어지겠고요. 이후에는 32도 안팎의 평년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